오,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이름은 부조예요. 오늘은 부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찰흙으로 부조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부조란 조소의 형식 중 하나로 오른쪽 작품과 같이 평평한 면에 반입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말합니다. 그럼 찰흙으로 부조 작품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찰흙을 꺼내서 반죽을 먼저 해주세요. 선생님은 대용량으로 찰흙을 샀기 때문에 친구들과 모양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은 찰흙이니까 친구들은 문방구에서 산 찰흙을 비닐을 빼서 반죽을 먼저 해주세요. 찰흙을 꺼내면 찰흙이 아마 딱딱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주무르면 찰흙이 말랑말랑해져요. 만약에 너무 딱딱하고 수분이 없다면 물을 묻혀가면서 반죽을 해줘 보세요. 반죽은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힘만 좋으면 됩니다. 으깨고 계속해서 뭉개주는 일이에요. 찰흙의 덩어리가 너무 커서 반죽하기가 힘들면 선생님처럼 조금씩 나눠서 잘라가면서 반죽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찰흙으로 부조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줄 건데요. 동영상을 틀어놓고 부조를 만들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중간중간 속도를 빠르게 해서 보여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친구들 속도보다 동영상 속도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 만약에 빠르다면 잠시 멈춰놓고 작업을 해도 괜찮아요. 반죽을 대충 끝냈으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찰흙을 판에 널쩍하게 펼치고 찰흙 도구로 한번 무늬를 내줘 보세요. 찰흙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면서 무늬를 한번 내보세요. 선생님과 또 다르게 생긴 찰흙 도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다양한 찰흙 도구로 모양을 한번 내보고 어떻게 사용하면 편할지 한번 먼저 사용해 보세요. 찰흙을 잘라보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면서 어떤 찰흙 도구가 어떤 용도로 쓰일 때 편할지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찰흙을 다시 뭉쳐서 반죽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찰흙을 반죽을 한 후에 찰흙 작품을 만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찰흙판 위에 비닐을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비닐 위에 작품을 만들 거예요. 동영상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찰흙판 위에 비닐을 깔아놓고 찰흙을 반죽을 다 하고 다시 동영상을 켜주세요. 찰흙이 약간 말랑말랑하게 반죽이 다 되었으면 찰흙을 탕탕 쳐서 바닥에 납작하게 펼쳐주는 거예요. 비닐 위에 펼쳐야 해요. 찰흙판 위에 비닐을 깔고 비닐 위에 찰흙을 넓게 펼쳐주세요. 도화지가 되는 거예요. 찰흙을 되도록 넓게 펼쳐주세요. 손으로 가장자리를 옆으로 밀면서 찰흙을 넓게 판으로 만들어 주세요. 앞, 뒤를 뒤집어 가면서 쳐주면 평평한 면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혹시 밀대가 있다면 밀대로 밀어서 펴보는 것도 괜찮아요. 찰흙판에 넘쳐도 괜찮아요. 찰흙판에 꽉 차게 넓게 찰흙을 펼쳐주세요. 그 위에 얼굴 그림을 크게 그릴 거예요. 아직 못다한 친구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찰흙을 펴주고 다한 친구들은 뾰족한 찰흙 도구로 얼굴을 크게 그려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얼굴과 머리를 꽉 차게 그려주세요. 탁상 거울이 있다면
거울을 세워놓고 본인의 얼굴을 보면서 본인의 얼굴을 보조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다가 틀린 부분은 물을 묻혀서 비비면 지워질 수 있어요. 머리와 얼굴 윤곽을 그렸으면 자르는 찰흙 도구를 이용해서 머리끝 가장자리를 잘라서 떼어내 정리해 주세요. 동영상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가장자리 부분을 잘 눌러서 떼어내면 깔끔하게 잘 떼어내질 수 있어요. 날카롭고 뾰족한 찰흙 도구를 사용해서 잘라보세요. 다 잘랐으면 화면과 같이 물을 발라서 가장자리 부분을 거칠어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 머리카락을 표현해 볼 건데요. 선생님은 길게 끈처럼 호일을 만들어서 붙여 보았어요. 찰흙을 붙일 때는 반드시 물을 먼저 발라주고 붙여야 해요. 찰흙 작업할 때는 물을 풀이라고 생각을 하고 붙일 때마다 물을 발라서 붙인다 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보세요. 그리고 붙일 때에는 찰흙을 위에 그냥 얹어 놓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풀로 붙이듯이 찰흙도 얹어 놓고 조금씩 눌러주면서 서로 붙게 만들어 주어야 해요. 머리카락을 표현할 때는 본인이 그렸던 머리 모양에 맞춰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표현해야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옆으로 마구 삐져나오게 작업을 하면 처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머리 모양과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하면서 표현해 보세요. 머리카락을 작업하면서 얼굴을 다 가려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얼굴도 처음에 그렸던 부분이 가려지지 않게 잘 신경 쓰면서 머리카락을 붙여보세요. 아랫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붙여볼게요. 호일을 만드는 방법은 양손바닥을 비벼서 만들 수도 있지만 바닥에 놓고 한쪽 손으로 밀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해 보세요. 반대쪽 머리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 거라서 동영상 속도를 조금 빨리 해서 보여줘 볼게요. 머리카락 작업이 아직 덜 된 친구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춰 놓고 머리카락을 다 만든 후에 동영상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다 붙였으면 물을 발라서 머리카락 옆면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얼굴과 연결된 부분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찰흙 도구를 이용해서 머릿결의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찰흙 도구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표현해 보니까 어떤가요?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머리카락을 다 표현했으면 뾰족한 찰흙 도구를 이용해서 눈, 코, 입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려진 크기대로 찰흙을 붙여서 표현해 볼 거예요. 찰흙이 조금 말랐다면 물을 묻혀서 반죽을 해가면서 작업해 보세요. 찰흙을 조금 떼어서 눈썹 모양으로 만들어서 물을 묻혀서 눈썹 부분에 붙여주세요. 이번엔 눈 아래 양쪽 볼에 있는
광대뼈를 표현해 볼 거예요. 작은 동그라미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양쪽 볼에 붙여주세요. 붙였으면 동그라미의 끝부분을 볼 쪽으로 바깥쪽으로 다 밀어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밀어보세요. 손에 물을 발라가면서 끝쪽을 밀어보세요. 볼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밀어붙여 주세요. 이번엔 찰흙을 세모 기둥으로 만들어서 코에 붙여줄 거예요. 코에 붙여준 다음에 끝쪽을 다시 자연스럽게 볼과 이마 쪽으로 밀어서 코가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끝부분을 밀어 붙여주세요. 코 아래쪽은 콧구멍 부분이 약간 보일 수 있도록 양쪽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표현해 주었어요. 광대뼈 옆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찰흙을 붙여 볼게요. 친구들도 본인의 얼굴을 거울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럼 얼굴이 평평하지 않고 어느 부분은 튀어나와 있고 어느 부분은 들어가 있는지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찰흙으로 붙여가면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얼굴에 윤곽을 잡는다고 눈이 지워졌는데 그 지워진 부분을 다시 그려줄게요. 눈을 그리고 그 안에 눈동자를 찰흙으로 조그맣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붙여주었어요. 찰흙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선생님과 꼭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친구들이 보고 느끼는 대로 표현을 하면 선생님보다 더 멋진 작품으로 완성될 수도 있어요. 찰흙 도구를 이용해서 눈썹도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세요. 이마도 약간 튀어나오게 이마 부분에 찰흙을 조금 붙여줄게요. 찰흙을 이마에 붙인 후에 가장자리 부분을 물을 발라서 자연스럽게 펼쳐주세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거나 친구나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의 굴곡진 부분을 찰흙을 붙여가면서 표현해 보세요. 턱 아랫부분도 약간 튀어나오게 찰흙을 붙여주고 뒷부분을 입모양을 만들어서 붙여줄게요. 입술을 찰흙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찰흙 도구를 이용해서 치아와 웃는 입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찰흙으로 부조 얼굴 만들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찰흙을 이용하여 부조로 얼굴 만들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미술 시간으로 또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미술 수업도 무료로 받아보세요.